6일 만에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모더나도 방문한다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는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연말에 산타랠리는 있을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내년 증시 전망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 폴에서 오랫동안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이렇게 따끈한 투자전략 연간 전망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굵은 자료를 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목요일 날 나왔다면서요. 네, 업이라서요. 뭐 이제는 뭐 네. 매년 그렇구니 하고 네, 조금 빨리 더 냈었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솔깃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네네. 해답들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좀 급해요, 늘 마음이. 그래서 결론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연말에는 소위 산타 랠리가 네. 올 수 있을지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연간 전망 제목이 써 있죠. 못다 핀 꽃 네. 마저 피우리라인데요. 그게 이제 내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린 거 텐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최근에 제일 하두잖아요, 사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뭐 주식에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주식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한국 주식은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인플레로 최근에 뭐 금도 많이 오르고 해지 기능 있는 주식들은 많이 오르는 게 맞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취약하냐라는 게 인플레와 같이 요즘에 주목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물류 대란인데 한국의 산업 구조라는 것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에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말은 세 가지가 다 안 좋죠. 이제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 다릅니다. 미국 주식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미국은 소비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격 정가가 용이하고 뭐 최근에 보면 유럽 증시도 괜찮은데 유럽은 이제 관광 및 서비스업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뭐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상반기 중에 피크아웃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피운다는 게 올해가 실적 장세였고 제가 보기엔 이 실적 장세가 어느 시점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그다음에 코로나 뭐 이런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치고 코로나도 경구용 치료제 등으로 개선이 된다면 올해 다 못 핀 실적 장세가 내년에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증시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삼촌 이제 장중에 회복하고 있고 연말이고 우리가 늘 좀 연말도 휴가 앞두고 산타 랠리도 와줘야지 휴가비도 좀 벌고 따뜻하게 휴가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좀 시각을 좀 길게 가져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말 겨울철 이제 시즌에는 보통 유가 강세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후에 대한 기대로 이제 그 지수 3,000선에 대해서 이하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 투자 심리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본격적으로 여기서 회복하고 간다라고 보기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뭐 9월 CPI 대비 미국이 10월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피크아웃 쳤다고 아직까지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상반기는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머크 코로나 치료제가 뭐 FDA 승인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코로나 치료제가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이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국가들의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완화되면 충분히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내년 상반기 중에 올 수는 있는데 이게 딱히 연말을 보고 지금 벌써 투자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긴 시각을 좀 보시고요. 계속해서 뭐 제가 이후에 끝에 이제 투자 전략 업종 말씀드릴 텐데 이게 시총 대표 투자 전략 업종주에서는 이제 조정식 계속해서 좀 물고기를 잡는 올해 내에 당장 수익을 내서 연말에 휴가도 잘 다녀오고 좀 그래보자 보다는 내년 큰 장을 대비해서 물고기도 좀 잡는 기분으로 좀 여유 있게 접근하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즉 지금 올랐으니까 급하게 올라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향후에 조정이 있을 때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에 시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보고 충분히 저가 매수하면 된다라고 결론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소비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아쉽지만 낮추고 네.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요인 중에 그리고 미국과 디커플링 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는 것이 우리는 부담이고 하지만 미국은 네. 가격 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증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 초에는 이 인플레가 피크아웃 할 수 있다. 어떤 네. 변수로 인해서 이 물가 우려가 좀 잠잠해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인플레 뭐 CPI가 굉장히 높아요. 뭐 예. 이제 10월달에 6% 넘고 그랬는데 예. 이게 정말 어떤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CPI를 급등하냐를 이렇게 따져 보면 이제 코로나 때 올랐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봤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먼저 말씀드리면 에너지, 신차, 중고차 가격 뭐 이런 건데. 이걸 제외하고 보니까 한 2%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품목이 급등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중고차 이게 가격이요. 구조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예. 코로나 상황에서 있었던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가 달랐던 이런 것들의 변화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찾는 게 네. 중요한데 지금 뭐 유가가 뭐 맞습니다. 이거 뭐 팀장님 100불 넘는 거 아닙니까? 뭐 얘기도 많이 질문들도 하고 그러신데요.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 올해 유가가 이렇게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오펙이나 산유국들이 올해 이렇게 수요가 갑작스럽게 크게 증가할 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수요가 급하게 증가했는데 이제 오펙 등은 감산 기조였죠. 이제 그런 상황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셰일 중심의 에너지 자국주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셰일 생산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친환경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셰일을 이렇게 장려하지 않죠.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실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셰일 리그수가 또 빠르게 올라가기도 힘들었고 그렇게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보면 물론 이제 올해 크게 증가했던 국제 유가 수요가 에너지 수요가 내년에도 증가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 증가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오펙의 이제 BEP라고 하죠. 이제 정제 마진 수준이 60에서 한 70불 수준인데 그걸 충분히 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산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셰일 생산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를 좀 바라본다면 이제 그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 증가가 더 국제유가 쪽에서 많이 나타난다면 이제 겨울철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난방 수요 등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강세를 이루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은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100불까지 가는 그런 인플레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또 대체 에너지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것도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하는데 기여해주지 그게 않을까? 조금 얘기가 좀 다른 부분.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중국이 뭐 석탄이 부족하다, 뭐 호주하고 관계를 괜히 악화시켰다 그러는데
사실 중국이 석탄 수입량이 작년 대비 줄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호주의 수입 안 해도 인도하고 러시아로 다 대체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전력난이 났냐라면 그 탈탄소 정책을 쓰면서 예. 이제 재생에너지는 그 화석 연료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바람이 불어야지 전기가 나는데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석탄이 있고 같은 화석 연료가 있어도 사실 재생에너지 같이 들어가면 사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올해 이렇게 에너지 대란이 이렇게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제 기후협약 얘기들도 네. 끝나고 그랬지만 예. 이 탈탄소 정책들이 좀 영향이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네, 예. 오히려 좀 영향이 있었고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중국도 내년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뭐 예. 그런 압등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내년 상반기를 얘기한 게 그 겨울철 난방 수요도 이제 피크아웃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고 중국도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좀 더 탈탄소 정책으로 강조했던 게 좀 조금 더 흐트러질 수 있군요. 탄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 등 뭐 이런 그렇군요.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펙도 이제 감산 기조를 좀 완화해 줄 수도 있고 셰일 생산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올해는 그렇군요. 우리가 너무 늘어난 수요를 대응 못하면서 이렇게 국제유가 급등을 하고 인플레가 예.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내년도 상황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뭐랄까요? 여러모로 성장통을 겪었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이거를 그런 잘 부분이죠. 컨트롤할 네.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성장통이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대안을 잘 만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생에너지인 태양열이나 바람을 재생에너지화 하는데도 석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걸 또 네. 에너지로 만드는 데 네,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예,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시간이 이제 그렇다면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좁혀서 진짜 전략을 얘기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업종이 주도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서를 써보시니까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성장통 이후에 예. 다시 올해 천대받았던 업종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내년이 성장이 부각된다면 뭐 지금 리오프닝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소비재들이 가고 있지만 한국 증시가 가는 시장에서는 이들을 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실제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5개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등 시가총액 1등 반도체, 2등 제약 바이오, 3등 인터넷, 4등 자동차, 그리고 5등이 이제 2차 전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내년 상반기에 메모리 가격 하락 우려들이 있지만 하반기 이제 DDR5 출현 등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분야가 사실은 이제 모바일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클라우딩 서버 이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향후에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신규처가 생긴다면 반도체의 수요에 하나의 또 다른 축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좀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런 기대가 오히려 좀 주식시장은 빠르니까 상반기에 먼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워낙 좋았잖아요. 사실 백신 판매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진단 키트가 이제 워낙 수출을 많이 했는데 뭐 위드 코로나 가고 코로나 치료제 나오면 이제 뭐 코로나 관련 매출은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라는 자체가 코로나 종식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람 많은 곳에 오히려 입장하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많이 제출해야 되듯이 코로나 진단 쪽은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부각받지 못했던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종의 성과들이 있거든요. 뭐 항암제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이제 의료 내원이 이제 환자들이 위드 코로나가 전환이 되니까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보면 플랫폼 사업의 규제, 골목 상권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인터넷이 아직
그 초기 국면입니다. 우리가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보급률이 한 20% 정도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아직까지 성장 분야가 많고 핀테크 관련된 분야는 일부 기업들에 국한된다라고 좀 보여지는 이슈라서 인터넷 산업 전반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도 좀 끝으로 좀 2차 전지하고 묶어서 말씀드리면 뭐 계속해서 전기차가 뭐 올해도 사실 500만 대 전기차 생산이 글로벌적으로 될 거라고 봤는데 600만 대가 됐고요. 내년엔 900만 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배터리는 없어서 못 팝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국가가 기업이 중국, 한국, 일본에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차량용 반도체 우려 등이 있지만 신차 가격, 중고차 가격이 인플레를 만들었듯이 수요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그래서 공급은 뭐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격이 그 미국에 판매하는데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이제 줄 필요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피가 올라가면서 휴의 부족분을 상회하면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초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한국 증시 다시 실적 장세가 재개되면서 성장이 부각된다면 이제 성장 국면에 정말 우리나라 성장주의 역할을 한 반도체, 제약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 등 중심으로 가는 시장이 내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꽃을 다시 만개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종도 어디서 많이 들은 업종이에요. 네. 우리 시장 코로나 끝나고 네네. 신고가 가면서 시장을 주도했었던 업종들인데 그렇죠. 상반기까지 올해 이제 주도를 중반기부터는 정말 힘을 맥을 못 못 치다가 쓰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 맥을 못 치다가 다시 한번 내년은 간다.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NFT에 포함된 주도 업종이 뭡니까? 게임주 아니겠습니까? 네네. 물론 시가총액이 작아서 커버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주는 인터넷 주도... 게임입니다. 인터넷 인터넷에 같이 게임입니까?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인터넷이 네. 네이버와 NHN과 카카오를 네네. 말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게임주도 들어가 그리고 있군요. 메타버스가 게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는 또. 삼성전자, LG 이노텍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아, 하드웨어도 예. 기대되고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신규 수요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네. 물론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펀드나 ETF 보면 주로 게임주가 많이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 그런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네. 부분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도체주가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로 반도체가 부각이 된다. 그럴 이렇게.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 수요처가 네. 만약에 크라우딩 사업자 같이 어. 2017년 같은 예. 모습을 나타내준다면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볼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올해 특히 하반기를 주도했었던 그런 이슈, NFT와 메타버스의 이 게임주를 비롯한 관련 테마의 주도도 내년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 팀장님?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현대차 증권 투자 전략팀의 김중원 팀장과 결정적 투자 이어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